안녕하세요.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CGW 동물의료센터 전성곤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우리 보호자님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이제는 이제 겨울이 가고 날씨가 풀려서 봄이 오는 이 계절에 아마 보호자님들이 우리 애기들과 여행이나 기타 나들이 등등을 많이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1편과 2편으로 걸쳐서 나눠볼 건데 이제 우리 애기랑 비행기 탈 때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1편이고 비행기를 탄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. 첫 번째로는 국내 말 그대로 뭐 제주도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도시로 뭐 서울에서 부산 아니면 서울에서 뭐 강원도 서울에서 전라도 이런 데를 갈 때 비행기를 타는 상황이 생길 건데 일단은 국내에서 저희들이 뭐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는 사실 전혀 뭐 특별하게 준비라고 해야 될 거는 특별하게 뭐 건강 상태나 아니면 멀미 유무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데,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 거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어떤 거를 준비하면 될 거냐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꼭 알아보셔야 될 게 이제 주치의와 건강에 대해서 상담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결국은 타는데, 사람도 사실 비행기를 탈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뭐 기타 등등 질병에 따라서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, 우리 애기들도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물론 뭐 국내라서 뭐 몇 시간씩 타거나 이러진 않고 주로 뭐 1시간 내로 탈 건데, 그래도 혹시나 비행기를 탈 때 무리가 없을지 이런 거를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고, 만약에 뭐 혹시나 뭐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노령견 말 그대로 뭐 진짜 17살, 18살 이런 경우는 한 번은 꼭 그 선생님과 체크를 해서 진짜 타는데 큰 무리가 없을지 한번 의견을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, 일단 이제 항공표를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, 표를 예약을 하고 나서 아니면 항공사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표를 예매하기 전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꼭 알아보셔야 될 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일단 애기들이 비행기에 탈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를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돼요.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제 비행기에 애기들을 놓고 이제 갈 수 있는데,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비행기 한 대당 이제 몇 마리 정도가 이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한 대당 5마리다라고 하면, 다른 애기들이 이미 예약이 돼 있으면 그 항공편을 예약을 해도 강아지의 마리수가 넘어가다 보면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타고자 하는 날짜, 그리고 그 비행기 평명에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애기가 같이 갈 수 있는지, 그리고 기타 등등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인지 꼭 알아보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마도 항공사별로 이 몸무게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,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은 이제 7kg 미만으로서는 거의 다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물론 이게 그 케이지에 대한 무게를 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지가 뭐 한 500g이다 라고 하면 6.5kg 미만인 경우는 기내에서 보호자님들이랑 같이 탈 수가 있습니다. 탈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, 주로 편도로 뭐 2만원, 3만원 이렇게 아마 추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것도 이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몸무게 기준 가격 같은 걸 알아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애기 같은 경우가 확정이 돼서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탈 때 또 한번 확인해야 돼요.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 들고 오신 이 케이지가 그 항공사에서 정해준 그 규격을 넘지 않는지, 그리고 몸무게를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하는데 그때 몸무게가 더 오버가 되진 않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, 그 다음으로는 아마 그 운송 서약서라고 해서 우리 애기 뭐 건강 상태나 기타 등등에 뭐 해가지고 보호자님께서 여러 가지 체크 항목을 체크한 뒤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탑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비행기를 탔다라고 하면 보호자님들께서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, 아기를 절대 풀어 놓으실 수 없어요. 그 안에서 결국은 케이지 안에서 이 지퍼를 잠그고 그 안에서 어쨌든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, 아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는 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사료를 먹거나 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제한될 수 있어서, 혹시나 비행기 타기 전에 물이나 사료 같은 걸 충분히 급여를 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보통 아기들이 밑에 보호자님들 항공석 말 그대로
그 비행기를 탈 때 옆자리에 이렇게 밑부분 다리 밑에 놓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아기를 데려가신다면 옆자리에 앉으신 분께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 혹시나 아기가 뭐 너무 짖거나 하지 않게 조금 안정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. 거부를 당한 경우, 네. 거부를 당한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맹견인 경우, 로트와일러라든지 아니면 그런 애기들, 큰 애기들 있죠. 그런 애기들 당연히 기내 못한 경우 많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무게가 이제 오버가 되는 경우 있는데, 거의 대부분 국내에 키우는 강아지들은 7kg 미만 안에 거의 대부분 들 거예요.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아마 개개별로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데, 그거는 뭐 메이저 항공사라면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7kg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, 그 이상은 혹시나 거부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제가 처음에도 아까 말했는데, 세 번째로 거부를 당하는 경우는 이미 다른 애기들이 미리 먼저 예약을 했을 때, 그래서 한 비행기당 만약에 뭐 3마리, 5마리, 나는 분명히 여기를 타고 싶은데 이미 근데 다른 애기들 5마리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면 그 편을 타지는 못하겠죠. 그래서 보통은 그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너무 거부하시면 뭐 어떻게 이제 이걸 처리가 되는지. 사실 근데 그거는 워낙 그 변수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, 사실 대부분은 물론 제가 찾아봤던 애기들은 뭐 보호자님들께서 뭐 옆자리도 뭐 어쨌든 뭐 요즘에 많이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, 사실 그냥 가는 것 같아요. 그냥 가는 것 같고, 왜냐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갈 때 갓난 애기들이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. 어린 애기들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막 울고 막 이런 애기도 많단 말이죠. 사실 또 그렇다고 애기가 온다고 물론 빈자리가 있으면은, 여유가 있으면 저쪽 끝으로 이제 승무원들께서 옮겨주시는 경우도 많은데, 그게 아니라 만석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. 아마도 1시간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니까 그냥 다들 참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 여행지에 도착을 하고 아마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여행지로 갈 건데, 물론 대부분의 여행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검역 서류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문서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건데, 혹시나 호텔이나 숙소나 이런 부분을 갈 때는 근데 개개별로 숙소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하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도 가지고 가시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건데, 물론 이것도 숙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걸로 마음을 먹으신다고 하면 숙소를 알아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더블 체크를 해서 혹시나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걸 좀 봐주셔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리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국내 편을 타고 왔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거치는지 알아보았는데, 혹시나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항공사라든지 숙소라든지 기타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, 거의 대부분 이 규격 안에 이 틀 안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는 해외보다 뭐 서류를 준비하거나 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가 낮은 편이긴 한데, 일단 아기는 항공편, 그 다음에 숙소 등등을 주로 체크를 하면서 꼭 그쪽 부분에 문의를 해보셔서 어떤 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, 다음 편에는 제가 혹시나 해외를 갈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